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버전의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뚜껑 없이 깔끔한 스타일의 심플한 토트백과 이렇게 예쁜 버클을 활용해서 뚜껑을 만들어준 고급스러운 핸드백 스타일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예쁜 디자인이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보세요. 재료 소개를 해드리기 앞서서 가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뚜껑이 있는 버전은 이런 식으로 앞쪽에 버클과 함께 활용이 되고요. 버클을 돌려서 열 수 있고 다시 또 간단하게 돌려서 닫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몸판 부분은 이 뚜껑이 없는 부분과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제가 아직 여기 안쪽에 자석 단추를 달아주지는 못했는데, 이 뚜껑이 없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자석 단추를 달아서 똑딱이로 잠금 장치를 해주시고,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단추로 장식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버클을 달아주는 작업은 손이 좀 더 많이 가고,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 뚜껑 없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초보분들께는 이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검정 색깔 샘플은 반짝이가 빠진 코튼몽을 사용한 코튼몽 베이직이고요. 왼쪽에 있는 크림색을 사용한 샘플은 반짝이가 은은하게 들어간 코튼몽 실버를 사용한 샘플입니다. 두 가지 크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심플한 가방을 기준으로 사이즈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가방의 가로 길이는 원래 앞쪽면은 여기인데요. 옆면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가방의 가로 길이가 더 넓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총 가로 길이를 재보면 23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옆면이 늘어나서 바닥이 더 길어지는 형태입니다. 총 세로 길이는 16cm. 그리고 여기 손잡이 끝부분에서부터 바닥 끝부분까지는 약 30cm 정도가 나옵니다. 재료 소개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용되는 실은 코튼몽으로 두 가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코튼몽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살짝 은은하게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반짝이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반짝이가 빠진 베이직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색상 번호는 4번 사용할 거예요. 얘는 반짝이가 있는 버전입니다. 실 두께는 약 2mm 정도가 되는 면사입니다. 코튼 실인데 적당히 힘도 있어서 가방 뜨기에 정말 좋은 실이에요. 뚜껑이 없는 버전을 뜰 때는 이 실 내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버전 모두 사용되는 필수 도구는 7호 4mm 고바늘, 가위, 돗바늘, 단수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단추와 자석 단추는 뚜껑이 없는 버전에서만 필요한데요. 앞쪽에 장식으로 사용될 이 단추는 원하는 색상으로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안쪽에 잠금 장치로 활용할 똑딱이 자석 단추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추와 자석 단추는 뚜껑이 없는 버전을 뜰 때 실 내볼과 함께 필요한 준비물이고요. 그리고 뚜껑이 있는 버전으로 뜨실 분들은 이 코튼몽 추가실 한 볼과 이 귀여운 하트 버클 단추가 필요합니다. 이 버클은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잠금 장치를 돌려서 빼고 넣어주고 잠궈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뒤쪽에 있는 이 지지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버클을 달아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한데요. 이 버클의 뒤쪽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고 풀어줄 때 필요한 이 십자 드라이버와, 그리고 이 지지대를 끼워서 이 뒷부분, 이 부분을 눌러줄 때 필요한 이 롱 노즈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구겨지는 거여서 정말 센 힘으로 누르면 이렇게 눌러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좀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롱 노즈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뜨고자 하시는 디자인에 맞게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재료 준비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몽치네 공방에 각각 디자인별 패키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몸판을 만드는 과정은 100%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버전 모두 이 설명을 참고해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줄게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26개 세워주겠습니다. 가방의 가로 길이를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뜨는 사슬뜨기의 수를 더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규칙은 짝수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26개를 기준으로 뜰게요. 자, 이렇게 26개의 사슬뜨기를 떠주고요. 이 위쪽으로 기둥사슬코가 되는 사슬 하나를 더 세워줍니다. 자, 방금 세워준 사슬 말고 그 밑에 있는 26번째 사슬에 이 뒤쪽을 보시면 앞쪽에 V 모양 사슬 말고 뒤에 뽕뽕 올라와 있는 코산이 있어요. 이 코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쭉 반대쪽까지 한 단을 떠줄 겁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세워줬던 거는 기둥사슬 거니까 그 밑에 있는 26번째 사슬에 뒤쪽을 돌려보면 있는 코산, 여기다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자, 첫 번째 짧은뜨기 코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 놓을게요. 자, 그 옆에 있는 코산에다가도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코산 하나당 하나의 짧은뜨기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처음에 사슬뜨기를 26개 세우면서 이쪽으로 쭉 왔기 때문에 짧은뜨기도 다시 26개를 뜨면서 반대쪽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 사슬뜨기 코산을 찾아서 26번째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이 V 모양 사슬의 개수를 쭉 세서 26개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이 무늬 패턴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방의 앞판, 뒷판, 옆면, 가방끈, 뚜껑에 모두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계속 같은 무늬를 사용할 거고 각각의 편물 조각들을 따로 떠서 붙여주는 방법으로 가방이 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드리는 설명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모든 편물 조각에서 첫 번째 단은 동일하게 짝수로 사슬뜨기를 맞춰주고 짧은뜨기로 첫 번째 단을 떠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을 뜰 때는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첫 코와 마지막 코는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에다가 실을 한번 걸고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어와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이때는 너무 막 이렇게 과하게 당길 필요는 없고요. 살짝 이 정도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걸어서 같은 위치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옵니다. 한 번 더 실을 걸고 같은 위치에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자, 지금 같은 동작을 3번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고리가 걸려 있고요. 맨 처음에 걸려 있었던 하나까지 해서 총 7개가 걸려 있을 거예요. 이 7개를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게 무늬를 만들어주는 패턴이에요. 3번을 걸어 빼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뛸 거예요. 얘는 스킵하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지금 떠준 요거를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걸고 하나 건너뛰어서 그 옆에 코에 바늘 찔러 넣고 끌고 나옵니다. 너무 많이 당길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 당겨주고 실 끌고 와서 한 번 더. 또 실 끌고 와서 한 번 더. 총 3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7개 걸려있을 때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벌어져 있으니까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조여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 건너뛰고 또 그 옆에 있는 코에 실 걸고 들어가 줍니다. 한 번, 2번, 3번. 한 번에 통과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자,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같은 동작을 끝까지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3번 들어갔다 나와서 한 번에 통과. 이때 실 걸어서 뒤쪽으로 한 번에 빼줄 때 이 바늘 앞쪽에 있는 갈고리 모양이 반드시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얘가 앞을 향하거나 위를 향하고 있으면 이 앞쪽의 건실도 쉽게 풀려버릴 뿐 아니라 이 고리들을 통과할 때
여기 사방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반드시 실을 걸었다면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걸고 한 칸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한 번, 두 번, 세 번 걸어줍니다. 실 걸어서 갈고리의 모양이 아래를 향하고,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 이 코바늘 손잡이에 여기 우리 엄지가 누르는 이 부분을 위쪽으로 쭉 밀면서 빼주시면 더 편하게 빼실 수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코바늘을 위로 밀어주세요. 여기 이 왼쪽은 편물을 잘 잡고 있고 오른쪽으로 바늘을 위로 밀면 돼요. 그러면서 뒤쪽으로 살살살.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이 반대편까지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의 마지막 무늬까지 넣어줬습니다. 자, 이 무늬의 수를 세어보면 둘, 넷, 여섯, 여덟, 12개의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칸을 건너뛰면 단수링을 꽂아놓은 코가 나오는데 이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는 무늬가 아닌 그냥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칸 건너뛰어서 가장 마지막 단수링 꽂혀 있었던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자, 이게 무늬의 두 번째 단을 뜨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을 넘어갈게요. 사슬뜨기 하나 세워주시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항상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입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 세 번째 단부터는 매단 시작할 때마다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에서 무늬가 들어갈 위치는 우리가 두 번째 단에서 한 칸을 건너뛰고 그 다음에 무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비워놨던 이 사슬에다가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 무늬와 무늬 벌려보면 비워져 있는 사슬 하나씩 보이죠? 여기 각각 여기에다가 지금 바늘을 넣어서 이 2단에서 넣어준 이 무늬를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이 무늬가 조금 더 길게 생기겠죠? 같이 해볼게요. 실 걸고 비워놨었던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찔러놓고 실을 끌고 오는데요. 이때는 2단에서 했던 것보다 더 길게 늘려주셔야 돼요. 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길게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는 위치는 지금 3단을 뜨고 있는 이 위치까지 쭉 다리를 늘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 번 했고 한 번 더 걸어서 걸고 또 쭉 늘려주세요. 한 번 더 3번 늘려주고 7개 걸려있을 때 한 번에 통과.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또 비어있는 짧은뜨기 코를 찾아야겠죠? 2단에서 했던 무늬와 무늬 사이를 벌려보면 있을 거예요. 실을 걸어서 코에 바늘 찔러주시고 쭉 늘려줍니다. 한 번, 두 번, 3번. 그리고 한 번에 통과. 사슬뜨기 하나. 자, 요 무늬 패턴은 요 과정의 반복이라서 정말 어렵지 않게 재밌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위치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있는 짧은뜨기 사용 안 했던 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쭉 끌고 나오고 한 번 더 마지막 3번 같은 동작 반복한 후에 한 번에 빼주시고 사슬뜨기. 자, 요거를 이제 이 반대쪽 끝까지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단도 마지막 무늬까지 넣어줬습니다. 3단의 무늬 수도 2단과 마찬가지로 12개가 나오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12 떠주고 여기도 2단과 동일합니다. 건너뛰어서 마지막 코에다가는 짧은뜨기. 자, 무늬는 12개까지만 넣어주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려주고요. 4단을 떠볼게요.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자, 3단부터는 매단 시작할 때 짧은뜨기랑 사슬뜨기를 넣어주고 시작을 한다고 했죠.
중에 짧은뜨기 코에다가는 단스링 체크를 해놓고 다음 4단을 시작해 볼게요. 자, 실을 걸어서 3번 빼주는 거는 동일한데 4단부터는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4단부터 이 마지막 끝단까지 뜰 때는 계속 동일하게 이 위치를 찾아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지금 뜨고 있는 게 4단이고요. 이 바로 밑에 있는 무늬가 3단 뜰 때 만들어줬던 무늬, 그리고 그 밑에 또 반대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무늬가 2단을 뜰 때 만들어줬었던 무늬예요. 요 2단을 뜰 때 만들어줬었던 요 무늬와 여기 지금 실이 좀 뭉쳐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보면 공간이 뽕 하고 나옵니다. 자, 이 공간은 요 사이사이에서 계속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 무늬와 이 무늬 사이를 손으로 벌려보면 3단의 무늬와 2단의 무늬를 손으로 벌려보면 구멍이 뽕 하고 뚫려 있습니다. 자, 찾기 어렵지 않겠죠? 요 밑에 있는 요 구멍입니다. 여기 이 넓게 뚫려 있는 이 구멍이 아니라 요 무늬와 요 무늬, 3단 무늬와 2단 무늬 사이에 있는 이 구멍, 이렇게 손으로 벌렸을 때 이렇게 보이는 이 구멍들을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바늘을 넣어서 실을 3번 걸어 빼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단의 무늬와 여기는 시작이니까 3단의 무늬가 없겠죠. 대신 이 3단의 무늬가 있어야 하는 이 위치를 손으로 잡고 벌려보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실을 걸어서 이 구멍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푹 찔러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도 실을 쭉 늘려서 지금 요 짧은뜨기랑 사슬뜨기 했던 이 위치까지 실을 끌어올려주세요. 자, 1번, 2번, 3번. 한 번에 통과해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자, 다음 구멍을 찾아볼게요. 여기 3단의 이 무늬와 2단의 무늬 벌려보면 구멍이 하나 생기죠? 요 2개 중에 밑에 있는 겁니다. 실 걸고 요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쭉 당겨줍니다. 여기를 길게 이렇게 쭉 늘려주셔야 무늬가 예쁘게 떠집니다. 2번, 3번 당겨줍니다. 한 번에 통과하고 사슬뜨기 하나. 자, 한 번 더 실 걸고 3단의 무늬와 2단의 무늬를 벌려봤을 때 생기는 이 아래에 있는 이 구멍. 바늘 들어가서 실 끌고 오고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에 통과하고 사슬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요거를 쭉 반복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지금은 막 손으로 벌려봐야 구멍이 보일 텐데요. 여러분 단 조금 올리다 보면은 그냥 감각으로도 바로바로 이렇게 찔러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4단도 반대쪽까지 같은 방법으로 떠주겠습니다. 매단 이 무늬는 12개씩 나오면 됩니다. 2, 4, 6, 8, 10, 12개 떠주고 12개 떴으면 가장 마지막 코, 단스링 체크되어 있는 코는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려주고 5단을 시작해줍니다. 첫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바로 사슬뜨기 하나. 자, 요거 2개 중에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단스링 체크해놓고 5단도 4단과 마찬가지로 요 전단에 있는 무늬와 이 부분을 살짝 벌려보면 있는 요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 걸고 요 전단에 있는 무늬 바로 위쪽에 있는 구멍 여기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도 전 무늬와 전단에 있는 무늬 사이를 벌려보면 보이는 구멍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5단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앞쪽에 보이는 무늬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단수로는 5단인데 이 무늬의 첫 번째 단을 그냥 짧은뜨기로만 한 단 떠줬잖아요. 그래서 이 정면에서 보이는 무늬의 수 플러스 1을 해야 현재 뜨고 있는 단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무늬의 수가 16개가 나올 때까지 단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수는 17단이 되겠죠.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실을 충분히 쭉쭉 늘려가면서 떠주세요. 실을 충분히 늘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저랑 같은 단수를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 높이가 더 낮게 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실을 좀 충분히 여유있게 늘려가면서 앞쪽에 있는 무늬가 16개가 나올 때까지 떠주겠습니다. 혹시 뜨다가 실을 다 써서 새 실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실을 걸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바늘을 3번 빼줍니다. 2, 셋. 자, 요렇게까지 해주고 실을 다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실 걸어서 한 번에 쭉 빼주잖아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다 쓴 실은 뒤쪽에 내려놓고 새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새 실로 이 모든 고리를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도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 실을 그대로 걸어서 다음 구멍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줄 때 뒤쪽에 남게 되는 2개의 꼬리실을 같이 잡고 그대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도 하나. 자, 한 번 더 다음 구멍으로 바늘 넣어줄 때 뒤쪽에서 2개의 꼬리실을 같이 감고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뒤쪽에 실을 감고 뜨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실이 통과되는 흔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가방의 앞판, 뒷판, 그리고 옆면을 뜨고 나서 그거 3개를 이어줄 거예요. 앞판, 뒷판, 옆면. 그거를 이어주는 과정에서 지금 뜨고 있는 이쪽이 앞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기가 앞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쪽이 앞면으로 설정이 된다면 실을 숨겨준 방향이 뒤로 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쪽 부분이 가방의 앞쪽 면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된다면 지금 실을 숨겨준 흔적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숨겨놨던 걸 코바늘로 이렇게 다시 빼서 이 2개의 실 자체를 뒤쪽이 돼야 하는 부분으로 다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실을 또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 실을 중간에 연결하셨다면 그냥 치렁치렁 하더라도 가방 앞판과 옆면 연결 끝날 때까지 그냥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가방 안쪽으로 보내서 숨겨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무늬가 16개 나올 때까지 총 17단까지 단을 모두 올려주고 올게요. 자, 편물에 무늬 16개가 보이도록 떠줬습니다. 가장 밑에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개의 무늬가 나올 때까지 떠줬고요. 단수로 치면 총 17단까지 올려준 겁니다. 요거 편물의 센치를 재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함께 뜬 게 이 가방의 앞판과 뒷판이 될 거예요. 가로 길이는 약 19cm 정도 되고요. 세로 길이는 약 13cm 정도 나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떠준 이 편물을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앞판과 뒷판이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코수, 같은 단수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편물을 새로 뜰 때는 새 실을 뜯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앞판을 모두 뜨고 나면 실이 이 정도 남을 텐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가방의 옆면과 이 앞판, 뒷판을 연결할 때 이 고리를 끊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여기 앞판과 옆면을 연결할 때는 이 실을 사용을 하고요. 또 뒷판을 이렇게 만들어 와서 뒷판에서도 남은 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시 또 여기에다가 고리를 넣어서 반대쪽 뒷판과 옆면을 연결할 때 이 실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판, 뒷판을 모두 떠와주시면 됩니다. 자, 고리는 끊지 않고요. 이 상태 그대로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좀 오랜 시간 보관을 할 경우에는 고리가 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수링을 이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이 실을 잡아당겨도 우리 같은 편물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관해주시고 똑같이 앞판, 뒷판 떠주고 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옆면도 떠와주셔야 되는데요. 옆면은 이 앞판, 뒷판 뜨는 거와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해드리지 않을 거고 대신 구체적인 코스와 단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옆면입니다. 쭉 길게 떠주셔야 돼요. 옆면을 뜰 때는 실 2볼이 사용될 거예요. 한 이쯤에서 한 볼을 모두 사용하고 세 실을 연결해서 여기 남은 부분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 옆면을 다 뜨고 난 실은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고 옆면 위쪽에서는 그대로 실을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옆면의 코스와 단수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앞판과 뒷판을 뜰 때는 26코로 시작해서 무늬가 16개가 나올 수 있도록 총 17단까지 단을 올려줬는데 이 옆판을 뜰 때는 처음 이 시작 사슬을 12코로 시작해서 무늬는 총 56개의 무늬가 앞쪽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떠줄 겁니다. 총 단수는 57단까지 뜨는 게 되겠죠. 여기 밑에 첫 번째 단이 그냥 짧은 뜨기로만 떠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가장 위쪽에 있는 첫 번째 무늬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런 식으로 셌을 때는 56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시작 사슬의 수는 12코예요. 이거 뜨는 방법은 여기 앞판 뜨는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 코수만 조절해서 옆면의 편물 조각도 모두 떠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앞판과 옆면을 이어주기 전에 혹시라도 이 크기 조절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옆면의 단수에 대한 규칙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옆면 같은 경우에는 12코로 시작했고 총 57단, 56무늬가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떠줬잖아요. 그래서 이 폭 12코는 더 이상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12코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가방 크기를 키우려고 앞판을 뜰 때 처음에 시작 사슬을 짝수로 조절을 해주신 분들은 지금 이 옆면을 뜰 때는 단수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옆면이 이렇게 가방에 붙을 거기 때문에 여기 가방의 바닥 부분 가로 길이가 더 늘어나거나 이 가방의 세로 길이, 단수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옆면의 단수도 더 필요하게 되겠죠. 이 단수를 맞출 수 있는 규칙을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6코 그리고 16무늬를 떠줬습니다. 자, 단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늬의 숫자로만 생각을 할게요. 이걸 계산할 때는 자, 처음에 시작했던 26코와 왼쪽에서 16무늬, 오른쪽에서 16무늬, 즉 16 더하기 16 더하기 26을 하게 되면 총 58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아래쪽에서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에서 한 코씩을 빼고 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한 코 한 코에서 마이너스 2를 해주면 58 빼기 2는 56이죠. 그 56이 이 옆면의 무늬 수가 되는 겁니다. 단수가 아니고 무늬 수. 단수로는 57이지만 앞쪽에 보이는 무늬의 수만 세었을 때는 5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앞판, 뒷판, 옆면을 모두 떠오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것들을 이어주는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앞쪽 판 하나를 가지고 와주시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옆면도 가지고 와줍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 바라보고 뜰 거는 이 앞판과 뒷판이에요. 그래서 이 옆면은 뒤쪽으로 항상 가 있을 거고 이 앞쪽 판을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바라보고 떠줄 겁니다. 자, 앞판에서 우리 마지막 짧은뜨기 코 뜨고 이렇게 늘려놨던 이 고리에 그대로 바늘을 끼워주시고요. 이 옆면을 가지고 와줍니다. 이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꼬리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무늬를 시작했던 이 부분에 있는 꼬리실. 여기 위쪽에도 실을 자른 흔적이 있어서 꼬리실처럼 보일 텐데 얘는 이렇게 들면 들립니다. 여기 이쪽은 마지막 맨 윗부분이에요. 이렇게 실이 빠지고 다시 당겨지고 하는 이 부분은 편물의 가장 윗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을 곳은 반대쪽,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코수와 단수는 아까 설명드린 방법대로 얼마든지 조절해서 떠주셔도 상관없지만 지금 이걸 이어주는 과정에서는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 그대로 이 꼬리실을 찾아서 똑같은 방향으로 편물을 잡고 떠주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어주기에 앞서서 이 옆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옆선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오는 무늬들이 일자로 쭉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무늬 오른쪽으로 구멍이 뽕뽕 뚫려져 있는 여기 짧은뜨기랑 사슬뜨기 했었던 요 부분,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끝에 붙어 있는 이 무늬와 요 구멍을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때 무늬의 끝선이라는 표현과 무늬의 옆선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무늬의 끝선은요, 이 무늬의 끝이 되는 이 구멍을 말하는 거고요. 무늬의 옆선이라는 표현은 이 무늬의 옆쪽에 있는 큰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무늬의 끝 구멍, 무늬의 옆선 구멍, 무늬의 끝 구멍, 무늬의 옆선 구멍, 무늬의 끝 구멍, 무늬의 옆선 구멍입니다. 자, 옆선 구멍과 끝에 있는 구멍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늘을 찔러 넣어 줄 거예요. 이 편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끝부분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 있는 무늬를 보면 무늬의 끝 구멍과 무늬의 옆선 구멍, 무늬의 끝 구멍과 다음 무늬의 옆선 구멍, 이 무늬의 끝 구멍과 다음 무늬에 옆선 구멍이 있어요. 자, 끝 구멍과 옆선 구멍에 대한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어볼게요. 바늘 그대로 끼워주시고요. 처음에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여기 가장 끝부분 사슬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고, 자, 여기에서도 얘는 꼬리실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 요 꼬리실 당기면 생기는 요 사슬 아래쪽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 뒤쪽에 있는 꼬리실은 여기 뒤에서 같이 잡으면서 뜰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지금 여기가 사실은 여기 위쪽으로 무늬가 하나 더 있었다면 끝선 구멍이 되는 위치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무늬가 끝났잖아요. 만약에 이 무늬 위쪽으로 한 단을 더 올려줬다면 이렇게 무늬가 하나 더 생겼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게 되는 이 끝선 구멍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을 보고 여러분 편물을 보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앞쪽에서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고요. 뒤쪽에서는 무늬에 옆선 큰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여기 끝선 구멍에 들어갔던 거니까 그 밑에는 옆선 구멍에 들어가겠죠. 무늬의 옆선 구멍에 들어갑니다. 자, 뒤에서는 무늬의 끝선 구멍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좀 전에 들어갔었죠. 그 아래쪽에 있는 무늬의 끝선 구멍. 여기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앞쪽 편물에서 옆선 구멍에 들어갔다면 뒤쪽 편물에서는 끝선 구멍으로 나올 거고요. 앞쪽 편물에서 끝선 구멍으로 들어갔다면 뒤쪽 편물에서는 옆선 구멍으로 나올 겁니다. 계속 어긋나게 쭉쭉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까지도 어긋나게 끝날 거예요. 이쪽에 실 잘 받쳐주시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다음 보시면 무늬의 끝선 구멍으로 넣을 차례예요. 이 무늬의 끝이 되는 이 구멍.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게 크게 뻥뻥 뚫려 있는 이 옆선 구멍과 무늬의 끝부분에 있는 끝선 구멍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전에서 옆선 구멍 썼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끝선에 있는 구멍 들어가고요. 뒤에서는 옆선 구멍을 사용을 하겠죠. 바로 다음 차례 한 칸 내려오면 있는 큰 구멍 여기로 빼주시면 돼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무늬 끝선 썼으니까 그 옆에 무늬의 옆선 들어가고요. 뒤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위치가 무늬의 끝선이 되겠죠. 지금 좀 전에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 밑에 여기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지금 1코, 2코, 3코, 4코, 5코를 떴어요. 여길 쭉 반복하다 보면은 17코가 나올 때까지 뜨게 될 겁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같이 뜰게요. 자, 6번째 코를 뜰 때는 앞에서 무늬의 끝선 들어가고 뒤에서 무늬의 옆선으로 나옵니다. 7번째 코를 들어갈 때는 무늬의 옆선으로 들어가서 뒤에서는 끝선에 맞춰서 나옵니다. 자, 8번째 코는 무늬의 끝선으로 들어가서 옆선으로 나오고요. 9번째 코는 무늬의 옆선으로 들어가서 끝선으로 나옵니다. 자, 10번째 코는 끝선으로 들어가서 옆선으로 나오고요. 11번째는 옆선 들어가서 끝선 나옵니다. 12번째는 끝선 들어가서 옆선으로 나오고요. 13번째는 옆선 들어가서 끝선으로 나옵니다. 14번째 끝선으로 들어가서 옆선으로 나오고요. 15번째 옆선으로 들어가서 끝선으로 나옵니다. 16번째는 끝선으로 들어가서 여기 옆선으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옆면에서의 마지막이에요. 여기 지금 무늬의 끝선 들어가서 옆선으로 나왔었잖아요. 16번째 뜰 때. 17번째는 여기 조금 숨어 있어요. 여기 이 꼬리실 부분 살짝 이렇게 당겨보면 옆선 구멍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옆선 구멍으로 들어가서 여기 끝선 구멍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뜨셨으면 여기 옆에 17코는 잘 뜨신 겁니다. 이제 이 아래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도 여기 처음 했던 것처럼 뒤쪽에 잘 숨기면서 뜨시면 편합니다. 자, 이 아래쪽을 뜰 때는 들어가야 하는 위치가 딱딱딱 보여요. 여기 보시면 무늬 끝선을 계속 들어갈 건데요. 무늬가 지금 이렇게 교차되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 무늬의 끝선을 딱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끝선 하나당 1코씩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옆선 한번 들어갔다가 끝선 한번 들어갔다가 옆선 한번 들어갔다가 끝선 한번 들어갔다가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끝선만 쭉쭉쭉 찾아주시고 뒤에서는 여기 했던 것처럼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코스로 쳤을 때 18번째 코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 무늬 끝선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지금 뒤쪽에서는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 무늬의 옆선으로 나와야 돼요.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앞에서는 다음 무늬로 이동합니다. 다음 무늬 들어가고 뒤에서는 여기 무늬의 끝선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옆선 한번, 끝선 한번, 옆선 한번, 끝선 한번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게 19번째 코겠죠? 다시 20번째 코 들어가고 그 옆에는 좀 전에 무늬의 끝선으로 나왔으니까 무늬 옆에 있는 옆선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 조금 제가 지금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변동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닥 부분은 18번째 코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쭉 뜨면 41코까지 쭉 반복하게 될 거예요. 여기 아래쪽 부분 쭉 연결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저는 지금 40번째 코까지 떠줬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가 41번째 코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무늬 끝선을 남겨두고 있는데 얘까지 떠주면 41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해줬었던 이 사슬 코부터 쭉 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18코일 거고요. 여기 바닥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서 떴다면 총 코수가 41코가 될 거예요. 자, 가장 마지막 무늬의 끝선에 앞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다시 뜨셔야 돼요. 틀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뒤쪽에서 끝선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앞에서는 이 무늬의 끝선만 한 칸씩 이동을 해서 떠주면 되는데 뒤쪽에서는 지금 끝선과 옆선을 좀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라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41번째 코가 이 끝선으로 들어간 코가 끝선의 구멍으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옆선으로 나오기 끝났다면 여기에서 아마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거는 풀어서 원인을 찾고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끝선으로 들어갔다가 뒤에서도 이렇게 끝선으로 나와줍니다. 요게 41번째 코이고요. 자, 이제 다시 또 여기 옆면을 이어줄 거예요. 옆면의 첫 번째 코, 즉 42번째 코를 뜰 때는 한 가지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41번째 코를 넣을 때 들어갔었던 그 구멍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전체 중에 여기 딱 한 번만 42번째 코를 뜰 때만 여기 방금 들어갔었던 무늬의 끝코에 한 번 더 들어가 줄게요. 41번째 코를 넣었던 그 위치입니다. 여기다 한 번 더 넣고요. 대신 뒤에서는 한 칸을 이동할 거예요. 자, 좀 전에는 여기 끝선에서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그 옆에 옆선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쪽 옆면을 또 시작을 해줍니다. 이게 42번째 코고요. 이제 그 옆에 43번째 코를 찔러 넣기 위해서 무늬의 옆선으로 들어가 줍니다. 커다란 구멍이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 주시고 뒤에서도 한 칸을 이동하는데 계속 여기 뜰 때 엇갈렸던 것처럼 앞에서 옆선에 들어갔다면 뒤에서는 끝코 구멍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그 옆에 코는 지금 옆선 들어갔었으니까 끝선으로 들어가고 뒤에서는 끝선 들어갔었으니까 옆선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안에 찔러 넣고 그 옆에도 이동해서 엇갈리게 그 옆에 있는 코 또 끝선으로 들어가고 뒤에서는 옆선으로 나옵니다. 자, 그 옆에도 옆선으로 들어가고 끝선으로 나올게요. 한 번 더 끝선으로 들어가고 옆선으로 나올게요. 옆선으로 들어가서 끝선으로 나옵니다. 끝선, 옆선, 옆선, 끝선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쪽에서는 옆선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서는 끝선을 찾기가 조금 애매한 게 여기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 무늬 위쪽으로 한 단을 더 떴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무늬가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 무늬의 끝선은 요 구멍이 되겠죠? 요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늬 하나가 더 있다면 끝선으로 활용을 했을 이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앞쪽에서 옆선으로 들어갔으니까 뒤쪽에서 끝선으로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이때 여기 덜렁덜렁거리는 이 부분 꼬리실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서 같이 감고 떠버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처음 부분 시작했던 것처럼 앞쪽에서도 가장 위쪽에서 찾을 수 있는 사슬머리와 옆쪽에서도 가장 위쪽에서 찾을 수 있는 사슬머리를 찔러서 마지막 짧은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를 넣어줬을 때 여기 옆면의 총 코수는 58코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자, 이렇게 옆면을 짧은뜨기로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앞쪽에서 봤을 때 살짝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빼뜨기를 해주면서 밀착을 시켜서 이 앞쪽 면과 옆면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가방의 안쪽 면이에요. 우리 이 연결 작업을 모두 끝낸 후에 가방을 전체적으로 뒤집어 줄 겁니다. 자, 뒤집었을 때 이렇게 중간에 보이는 이 가로 실들 조금 보기 안 좋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싹 가려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얘는 헷갈리니까 절대 뒤집어 놓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뜨던 그대로 사슬뜨기만 하나 하고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우리가 빼뜨기를 해줘야 하는 위치는 지금 여기 위쪽에 사슬 머리가 아니고요. 우리 짧은뜨기가 들어갔었던 그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생겼죠. 짧은뜨기 다리가. 이 다리가 들어가 있는 이 위치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씩 들어갔었던 이 무늬의 끝선 그리고 옆선 여기를 한 번씩 더 통과하면서 빼뜨기로 타이트하게 쫙 잡아줄 겁니다. 가장 윗부분부터 짧은뜨기 했을 때 들어갔었던 그 위치에 들어가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한 칸 밑으로 내려오면 짧은뜨기 다리가 만들어진 이곳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서 뒤쪽에서도 나와주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자, 한 칸 밑으로 빼뜨기를 쭉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 번씩 통과를 해줬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앞쪽에서 보고 바늘을 푹 찔러 넣으면 뒤쪽에서는 안 봐도 그대로 바늘이 찔러 나와야 하는 위치로 나올 거예요. 한 번씩 통과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58개의 빼뜨기를 그대로 해서 되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슬과 사슬 들어갔었던 그 위치까지 모두 찔러 넣어주시고 빼뜨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만 해준 후에 실을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쪽 앞판 그리고 옆면을 연결해줬습니다. 여기 처음에 짧은뜨기를 쭉 연결했을 때 코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희열감을 여러분이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반대쪽도 연결을 해줄게요. 반대쪽 연결하는 거는 지금 해준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뒤집어 줄게요.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요. 그리고 뒷판 떠준 거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서도 실타래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 잘라주지 않은 이 고리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끼워주고 이 뒤쪽 편물과 같이 잡아줍니다. 이 뒷판과 옆면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반대쪽 앞판과 옆면을 연결했던 방법이랑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으로 영상을 살짝 돌리셔가지고 한 코 한 코를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방향만 잡아드리면 이렇게 뒷판을 위쪽으로 가지고 와주시고 여기 뒷판 위쪽에 이 마지막 짧은뜨기 코에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이 옆면 쪽에서도 여기 윗부분에 가장 끝부분 사슬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면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짧은뜨기 코고요. 그 밑으로 또 해당되는 구멍을 찾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로 쭉 맞닿는 코마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쪽 면하고 옆선을 연결할 때 짧은뜨기로 쭉 뜨고 마지막 부분에서 57번째 코를 뜨는 부분인데요. 앞쪽에서는 무늬의 옆선 그리고 뒤쪽에서는 끝에 있는 코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 끝에 있는 코는 옆에서 봤을 때 이 끝에 있는 실제 끝부분 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가 여기 반대쪽이랑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반대쪽에서는 무늬가 실제로 있었다면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넣어줬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끝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에다가 바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8번째 코는 가장 위쪽에 있는 사슬과 옆선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사슬 찾아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사슬뜨기 하고 편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쭉 빼뜨기 뜨면서 떠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뒤쪽 면과 옆면도 모두 연결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사슬뜨기까지 해서 딱 잡아주셨다면 실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쭉 빼주세요. 자, 이제 이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건 가방의 안쪽 면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가방의 겉면을 향할 수 있도록 모양을 예쁘게 잡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윗부분에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고 그대로 이어서 끈을 떠주는 작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는요. 이 앞판, 뒷판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이 앞판과 뒷판 중에 여기 왼쪽에 있는 끝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끝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때는 이 위쪽에 뻥 뚫려 있는 이 부분 말고 여기 아래쪽에 요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깊숙하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위쪽,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깊숙한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면서 첫 번째 코를 시작해주세요. 첫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얘는 겹 짧은뜨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가장 위쪽에 있는 요 코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한 칸 아래에 내려갔기 때문에 겹 짧은뜨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가방의 옆면으로 넘어왔어요. 이 옆면에서는 처음 시작 코수가 12코이기 때문에 12개의 코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4개만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 4개는 모두 이 무늬의 끝부분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처음 보이는 이 무늬, 요 끝부분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음 무늬 끝부분에 바늘을 넣고 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요렇게 2개의 무늬에 짧은뜨기를 각각 넣어주셨다면 중간에 있는 이 무늬들은 생략을 해줄 거예요. 모두 건너뛰고요. 가장 끝에 있는 2개의 무늬를 또 찾아줍니다. 자, 2개의 남은 무늬 중에 여기 첫 번째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실이 많이 늘어나 있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쪽은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시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여기 짧은뜨기 뜰 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떠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늬에다가 맨 위에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면의 12코 중에 총 4개의 코만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 반대쪽이었다면 여기 꽉 채워진 이 부분을 먼저 만나셨을 텐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더 쉽네요. 무늬 끝에 있는 여기 하나, 또 그 옆에 있는 여기 이렇게 2개의 짧은뜨기 넣어주시고 중간 거 모두 건너뛰어서 마지막 남은 2개의 무늬 중에 여기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4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처음 시작한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지금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서 시작한 우리도 어차피 여기로 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면으로 넘어왔어요. 앞면에서 첫 번째 코를 넣을 때는 여기 처음 코를 넣었었던 것처럼 겹 짧은뜨기로 한 코를 넣어줄 거예요. 앞면에 해당하는 위치만 봐주시면 됩니다. 맨 위쪽에 있는 이 큰 구멍 말고요. 우리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을 거예요. 여기 구멍은 우리가 무늬 만들 때 들어갔어야 했던 그 구멍인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바늘 넣어서 그대로 겹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리고 이 겹 짧은뜨기에다가 살짝 체크를 해놓을게요. 이 앞판을 모두 뜨게 되면 25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코 셀 때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앞쪽 면에 첫 번째 코에다 체크를 해놓고 두 번째 코는 무늬의 이 끝부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코는 다시 또 무늬와 무늬를 벌려서 우리가 무늬 넣을 때 들어갔었던 그 위치 들어가서 조금 길게 겹 짧은뜨기를 한 코, 다음은 무늬 끝에다가 일반 짧은뜨기, 그 다음은 여기 무늬 들어가야 했던 이 구멍에다가 겹 짧은뜨기, 그 옆에 짧은뜨기, 그 옆에 겹 짧은뜨기, 그 옆에 짧은뜨기 계속 반복해서 반대쪽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총 25개의 코를 넣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무늬의 끝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넣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 여기 처음 시작했었던 것처럼 겹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줄게요. 여기 아래쪽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길게 끌어오는 겹 짧은뜨기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 위쪽에 코수 세어보시면 여기 단스링 꽂아놨던 게 우리 앞쪽 면의 첫 번째 코라고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총 25개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옆쪽에서는 12개 중에 우리 4개만 사용하는 거였죠. 위쪽 여기 무늬의 끝부분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옆에도 하나, 여기 중간 거는 모두 건너뛰어서 여기 마지막 끝에 있는 요거 2개만 사용을 해줄게요. 이때 여기 요 실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여기 실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때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왼손으로 실을 다시 잡아주세요. 실 끌고 와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조여주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여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히는 부분은 안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다가도 바늘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4개 하면서 옆면은 모두 해준 거고요. 다시 또 이 뒤쪽으로 와서
처음 들어갈 때는 여기 아래쪽에 겹짧은뜨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코수 때문에 단수링 체크하실 분들은 해주시고 25코를 맞춰주세요. 그 옆에 있는 코, 여기 무늬의 끝부분에 바늘 넣고 일반 짧은뜨기, 그 옆에는 우리 무늬 만들듯이 아래로 내려가서 겹짧은뜨기 쭉 반복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무늬의 끝부분에 짧은뜨기를 넣어주면 이 앞면에 첫 번째 코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24개인데요. 왜 24개냐면 여기 처음에 여기에서 한 코를 미리 떠났기 때문에 얘까지 포함하면 여기도 25코가 되는 겁니다. 단수링 꽂아놨던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그대로 이어서 끈을 떠줄 겁니다. 여기 옆쪽에 접어지는 부분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안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자, 끈을 뜰 때는 6개의 코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옆면에서 4개의 코를 사용을 했었죠. 근데 6개의 코가 되는 이유는 앞쪽에서 한 코, 또 뒷면에서 한 코를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한 코, 옆면에서 4코, 뒤쪽에서 한 코, 총 6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로 처음에 시작 위치를 딱 앞면에 가장 마지막 코 이렇게 정해놨던 겁니다. 지금 앞면의 마지막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여기에서 그대로 같은 코에 바늘 찔러놓고 짧은뜨기를 해주면 앞쪽 면의 첫 번째 코는 지금 사용을 한 게 되겠죠. 여기도 단수링 체크.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얘는 두 번째 코, 그 옆에 세 번째 코, 네 번째 코, 다섯 번째 코까지는 옆면이고요. 여섯 번째 코는 여기 뒷면의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와서 6개를 끈으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이 무늬 뜨는 거는 우리 앞쪽에 해줬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데 끈을 뜰 때는 여기 이 부분이 비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메꿔줘야 해서 영상을 보면서 같이 뜰게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요.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끈의 두 번째 단에서 바늘을 넣을 위치가 여기 바로 앞쪽에 있는 이 사슬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요. 실을 한번 걸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무늬의 끝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 무늬의 끝부분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무늬 끝에 있는 거 하나, 둘 이렇게 2개 사용을 해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무늬의 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쭉 늘려주세요. 요거 걸어 빼는 동작을 3번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통과하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 무늬를 만들어줄 때는 실을 걸어서 자, 여기에 들어갈 건데 여기를 앞에서 보면 어디냐면요. 옆면에서 처음에 무늬 하나, 두 번째 무늬 하나였죠. 그 중에 왼쪽 무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무늬에 넣었고요. 요 다음에 사용했던 무늬 하나 건너뛰었어요. 사용했던 것 중에 여기 무늬 끝에다 넣을 거고요. 처음 무늬는 또 비워놓을 거예요. 얘는 다음 단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실을 3번 걸고 빼줍니다. 한 번, 두 번, 3번 빼주시고 한 번에 통과, 사슬뜨기 하나 하고 단수링 체크되어 있는 곳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려주시고요. 자,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고 지금 이제 또 무늬를 넣어주려고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자, 여기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 이 2개의 무늬 중에 오른쪽 여기 들어가서 실 쭉 늘려주시면 돼요. 늘어나는 만큼 쭉 늘려주세요. 지금 위쪽에 짧은뜨기 있는 이곳까지 쭉 길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둘, 3번 해주고 한 번에 통과.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실 걸어서 여기 옆면에서 2개 해줬었던 것 중에 오른쪽 여기에 들어가 줄 겁니다. 들어가서 쭉 걸고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3번 빼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단수링 체크를 안 했는데 가장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실 걸어서 이제부터는 계속 하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에 벌려보면 있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쭉 실을 걸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지금 뜨는 단부터는 아마 계속 하던 그대로여서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 걸어서 여기도 무늬와 무늬를 벌려보면 있는 이 구멍 찾아 들어가서 3번 걸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자,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는 것도 똑같아요.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다 짧은뜨기, 사슬뜨기 떠주고 똑같이 무늬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 끈은 좀 길게 뜨실 분들은 더 길게 뜨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보이는 이 무늬의 수가 딱 50개가 나올 때까지 떠줄 겁니다. 끈을 더 길게 뜨고 싶으시다면 실이 가능한 선에서는 끈을 더 길게 쭉 떠주셔서 어깨에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끈의 무늬가 50개가 보일 수 있도록 쭉 떠주고 올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서부터 끈의 무늬를 총 50개가 보일 때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다가 이제 끈을 붙여줄 건데요. 여기 마지막 짧은뜨기 코를 떠주고 이 상태에서 한 100cm 정도 되는 끈의 길이만큼 쭉 남겨주세요. 100cm가 넘는 길이만큼 실을 좀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쭉 실을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끝에다가 돗바늘을 끼워줄게요. 끈을 달아주기 전에 끈이 꼬이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반대쪽 부분, 여기에 안쪽에다가 살짝 대주세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 이 부분에 여러 가닥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쪽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끈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 이 옆면에 중앙만 잘 찾아주시고 그 뒤쪽에다가 살짝 이 정도 살짝 안으로 밀어 넣어서 대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끈에서 나오는 실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옆면에서 사용했던 여기 오른쪽에 2개의 무늬 중에 첫 번째 무늬, 오른쪽 무늬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빼준 실을 좀 깊숙하게 위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한 이쯤으로 바늘을 넣어줄게요. 여기 위에서 보이는 무늬 하나, 두 번째에 옆으로 바늘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이거를 6번 반복해주시면 돼요. 지금 한 번 해준 거고요. 다시 또 똑같은 위치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아까 넣었던 그 위치로 들어가서 2번, 3번, 6번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무늬랑 비슷한 형태로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끝부분, 이 부분을 이 옆쪽에다가 착 붙여줄게요. 이렇게 뒤쪽에서 통과하고 앞쪽에서 적당한 위치랑 같이 맞닿게 여기도 한 2-3번 정도 튼튼하게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렇게 빼서 뒤쪽으로 실 보내주시고요. 뒤에서 또 이 정도 이동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도 튼튼하게 달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는 끈 편물하고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줬던 것처럼 여기 반대쪽에서도 한 번 더 이렇게 긴 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서도 옆면에 사용했던 2개의 무늬 중에 가장 왼쪽 무늬로 놔줄게요.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위쪽으로 바늘을 넣어줄게요. 이 같은 위치를 여기도 6번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쪽 옆쪽이 이렇게 뜨니까 반대쪽에서 탁 잡아줬었던 것처럼 뒤에서
같이 밖으로 빼주시고 또 안으로 넣었다가 다시 또 같은 구멍 통과해서 두세 번 정도 반복해 줄게요. 자, 이렇게 실 뒤쪽으로 보내주고 끈이 튼튼하게 달렸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에 만들어지는 무늬는 저는 2개만 만들어줬는데요. 여기 중간 부분에 조금 비어 보이는 걸 꽉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6번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반복해주시면 또 꽉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해줄게요. 안쪽에다가 실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실 숨길 때는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코드를 활용해주시면 좋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코를 이렇게 들어가서 고리가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그대로 짧은뜨기 다리가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끈을 모두 달아줬고요. 이 끈 부분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이 부분을 빼뜨기로 메꿔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짧은뜨기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빼뜨기로 한번 타이트하게 잡아줄 겁니다. 총 2번 반복하게 되겠죠. 한쪽 앞쪽 면에서 한 바퀴 또 뒤집어서 여기에서도 한 바퀴 빼뜨기 작업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설정해준 이 끈의 길이가 빼뜨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버리면 또 쭈그러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실을 가지고 와서요. 끈 부분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커다랗게 보이는 구멍으로 바늘 넣어줍니다. 실 끌고 나와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무늬의 끝부분 구멍에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옆선 연결할 때 한 코 한 코 들어갔었던 그 구멍 모두 찾아주면서 넣어줄 겁니다. 다음은 무늬 옆에 있는 큰 구멍, 그 옆에는 무늬 끝에 있는 구멍, 그 옆에는 무늬 옆에 있는 옆선. 무늬 끝선, 무늬 옆선, 무늬 끝선, 무늬 옆선 반복하면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코너가 되는 부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어디에 넣어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빼뜨기가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와서 그대로 앞쪽에다가도 빼뜨기. 여기 윗면을 해줄 때는 여기 짧은뜨기 되어 있는 이 사슬 머리에다가 빼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끈에서 앞쪽 면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이쪽 코너 부분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들어갔었던 빼뜨기 위치가 여기예요. 지금 꼬리실 있는 부분, 이 부분 바로 앞에까지 모두 빼뜨기 넣어주시고요. 실 늘려서 잘라줄게요.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로 빼뜨기를 해줬던 코 하나 건너뛰어서 그 옆에 있는 코에 밑에서 위로 사슬을 통과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어줬었던 빼뜨기 코에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가짜 사슬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 2가닥의 실은 잘 매듭 지어주시고요. 각각 숨겨주시면 됩니다. 방금 해준 이 빼뜨기 돌려주는 작업을 지금 앞면에다가 해줬다고 친다면 여기 뒤쪽 면 뒤집어서 이쪽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뜨셨다면 뚜껑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토트백 디자인은 완성입니다. 이 상태로도 너무 예뻐서 제가 이 디자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어울리는 단추 하나 골라가지고 앞쪽에다가 장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안쪽에다가는 똑딱이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서로 맞닿는 이 위치에다가 자석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이 자석 단추로 가볍게 잠금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이 앞쪽에다가는 이렇게 중앙에 장식을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자석 단추는 지금 이렇게 벌려보면 이 안쪽에 서로 맞닿을 수 있는 동그란 홈과 이 튀어나온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은 이 동그라미들은 가방에 편물과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여기 내 귀퉁이에다가 이 코튼몽은 여기를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더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요 안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거 달아주는 것까지 영상에 넣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 단추 앞쪽에 다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적당히 끊어주시고요. 단추를 달아줄 위치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실을 가지고 뒤쪽으로 가줄게요. 자, 단추 뒤쪽에 있는 구멍이 돗바늘이 통과하기에는 조금 작기 때문에 요 실끝을 동그랗게 돌려서 이렇게 뒤에다가 손으로 요령껏 통과를 해줄게요. 뒤쪽에 통과해주시고 다시 요 반대쪽 끼워준 이 실을 뒤로 보내야 해요. 근데 이때 좀 전에 통과했던 그 구멍이랑 조금 다른 위치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구멍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실 한두 가닥을 끼고 그 옆에 있는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같은 구멍으로 그대로 빼버리면 뒤쪽에서 지금 매듭을 지어줄 건데 매듭을 지어주고 나서 그대로 훌렁 앞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위치로 넣어주시고 뒤쪽에서 만나는 두 가닥의 실은 꽉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꼬리실은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단추를 먼저 달아주고 자석 단추를 안쪽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자석 단추까지 모두 달아주면 첫 번째 디자인의 가방은 완성입니다. 이 상태로도 너무 심플하고 예뻐서 그냥 툭툭 들고 다니기에 정말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가방을 완성하셨고 이 가방으로 사용을 하실 분들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